중국 경제가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문제는 내년 2024년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개혁할 의지가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중국 경제 전망을 왜 이렇게 어둡게 보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중국 경제는 2023년에 빠르게 회복되어 확실한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등에서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할 정도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은 더 암울해 보이고 이후에도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의 중국 경제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도 약 5%라는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인 6% 이상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치고 2024년은 점점 더 불길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 AEI의 네렉시저스 선임연구원은 2024년 중국 경제는 4.5%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 완전한 하락 추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시장 개혁이 없이는 신흥 경제국이 빈곤에서 빠르게 성장하다가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1991년부터 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5%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시진핑 집권 후에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머물러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IMF도 지난 11월 중국의 성장률이 2023년에 5.4%에 도달하겠지만 생산성 약화부터 인구 고령화까지 다양한 역풍으로 인해서 2028년에는 3.5%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도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성장이 주춤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렉시저스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정권 이전에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 그러면서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과거와 같이 돈을 쏟아부어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변화됐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통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국영기업을 우선하면서 민간기업을 억제하고 단속하는 정책은 당국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또 경제의 가장 활력 넘치는 부분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올해 경기 둔화로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수요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202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약세를 보였고 급기야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주택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미국 이항과 같은 견실한 개발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또 이런 위기는 금융권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3년 동안의 코로나19 지출과 토지 판매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도시는 빚을 갚지 못해서 기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노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또 이런 경제 상황은 청년 실업률의 급증을 불러면서
결국 중국 당국은 통계 발표를 중단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기업들은 반간첩법 등을 통해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3분기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 지표는 1998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만이 향후 5년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후에 성장 정체와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지금의 중국 경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저스 연구원은 남은 202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아무리 추락한다 해도 0%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100만 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2년 전 1.30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출산율이 고령화 사회로 잘 알려진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통계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의료 및 사회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부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력 감소는 저축을 감소시켜서 금리 상승과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주택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저스 연구원은 2040년대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총량적 성장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그러면서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이는 중국이 반등할 수 없으며 2030년대는 2020년대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최근 내년에 중국 경제 방향을 논의한 경제공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에 대한 재정 및 통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위기 돌파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다시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사실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목표치는 중국이 연례 입법회의를 개최하는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 당국 이런 움직임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관심은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쏠리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심리를 개선하면 경제가 한층 성장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야심찬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에반스 프리차드는 이어서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며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수요 측면의 부양책이나 기타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기 순환적 약세라기보다는 생산성과 소득 성장의 구조적 하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저스 연구원도 중국 정부가 차입 확대 같은 오래된 매뉴얼에 의지한다면 내년 경제도 촉진할 수 있겠지만 치료제가 아닌 경제적 진통제로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당국의 노력에 의한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도 침체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28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망은 두 곳 이외에 UBS를 비롯한 투자은행 및 증권중개업체 10곳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이어서 중국 주택건설 부진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소이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이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맞는다면 중국은 3년 연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후이산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은 내년에 중국의 부동산 고정자산 투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중국 경제를 부양해왔던 부동산이 이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 당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